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강한 상승이 얼추 일단락돼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버스를 슬슬 사볼까 합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아쉽게도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자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하락을 하겠다라고 슬슬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식 사는 시기 아닌 것 같고요. 반등 조금 나올 때마다 인버스를 모아서 주가 하락에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는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산 종목 중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 대형주 종목 중에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것은 반도체였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는 신규 상장되었던 에코프로머티라고 하는 종목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벌써 일주일 전이네요. 반도체 다 온 것 같다. 다 팔아라. 한 주도 남기지 마라 이야기 드리고 나서 내가 너무 경솔했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괜히 다 팔으라고 이야기했나 생각했는데 단톡방에다가 열심히 다 올렸더니 그 이후에 월요일 날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일단 에코프로머티 한 종목 빼고는 살아있는 종목이 없어서 그 종목이 무너지게 되면은 시장이 주저앉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프로머티 지난주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에코프로머티 나 저기 12만 원에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11만 원에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시길래 제가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오면은 조심해라. 물론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여러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반등이 며칠 나온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리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신규 종목들을 매수하는 건 선수들의 단타 아닌 이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돌파구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머티요. 에코프로머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4천 원에 30%. 네, 11만 4천 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만 7천 원입니다. 4%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에코프로머티는 지금 2주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종목 상담하셔서 방송을 했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저예요. 아, 같은 분이십니까? 네네. 예,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올라가 봐야 한 20-30% 올라가면 맥스일 테니까 팔고 나가시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위에서 좀 파셨나요? 15만 원에 팔고 예.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오늘. 15만 원에 파셨어요. 그래도 잘 하셨네요, 하자는 대로. 네네. 예, 그때 여기서 사셔가지고 제가 올라갈 때 한 14, 15 정도면은 얼추 고점이 아닐까 싶다라고 팔고 나가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또 사셨을까요? 오늘 음봉이 3개 나와서 네, 좀 내일 되돌릴까 하고 네. 오늘 오후에 한 2시쯤 매수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사기 전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 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때도 비중이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비중 그때 얼마였죠? 80% 정도 되지 않으셨나요? 예, 50%예요. 그렇죠. 비중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때도 설명했던 게 저점이 지금 42,900, 43,000원이라고 보시고 이미 더블 이상 난 상태에서 사셨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또다시 지금 내려올 때 뭐 지난번보다는 비중이 줄긴 했습니다만 15번의 차익을 낸 상태에서 움직였다면 사실 이 종목은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의 가치를 논하지 말고 보면 11만 원께 지금 손절가입니다. 11만 원께 손절가를 지킬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아래 꼬리 잡았으면 거의 최저가에 샀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샀는데 올라갈 때 안 팔았을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차익 실현하신 게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를 분봉으로 잠깐 보시면 자 분봉 보시면 거의 저점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기술적으로 이걸 바닥인 걸 잡고 갈 수 있는 정도면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파신 거죠. 올라가는 동안에.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 만약에 12만 원 이탈하면 다 던지세요. 수익 실현 다 끝내버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되 12만 2천 원 정도에다 이익 스탑을 아침마다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놓고 걔 건드려버리면 그냥 주당 나는 7천 원, 8천 원 정도 이익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익절가가 안 나간다면 제 생각은 13만 7천 원에서 14만 2천 원이 고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에코프로머티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얘는 물립니다. 무조건 물립니다. 그래서 일단 밀렸을 때 정리하셔야 될 가격은 저는 12만 원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기가 깨지면 최하 8만 9천 원까지 무너져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 특징 자체가 얘는 바닥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 2배 이상 나죠. 그럼 어떤 거는 300%, 어떤 건 500%, 어떤 건 1000% 가는데 갔다가 무너질 때 얘가 올라왔던 자리의 절반축, 얘가 지금 8만 9천 원, 9만 원쯤 되거든요. 여기를 지키면 이때는 눌림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사신 가격은 사실은 무너지다가 중간 반등, 무너지다가 중간 반등 하는 거지 눌림목이 아니에요.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로 치기에는 오늘 아침 사가지고 올라올 때 빡 털었으면 정말 잘하신 매매인데 얘가 스윙을 하겠다라고 보기에는 스윙 관점의 접근점으로 좋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권이시니까 내일 아침에 저라면 30% 말고 한 절반 털어서 15% 차익 실현 시초가에 하십시오. 시초가에 하시고 남은 수량이 12만 원 깨지면 정리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건 전화를 지금 2번 하셨잖아요. 같은 종목으로. 그죠? 다음부터 혹시 뭐 살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 톡방에서 물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기 전에 물어봐. 예, 사고 치고 나서 뒤서서 물어보지 마시고 사기 전에 물어보고 사도 좋다 그러면 사서 혹은 어디에 파세요 말씀드릴 테니까 사기 전에 물어봐 주시면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익 실현 잘하십시오.
우선은 최대 13만 7천 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12만 원 부근을 터치한다 싶으면 그때는 전량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로템이요. 네, 현대로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600원에 20%요. 네, 28,600원에 20%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29,050원입니다. 2%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골드만삭스가 찍어준 무려 K방산 아닙니까?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 골드만삭스가 언제 전문지에 뭐 찍어줬습니까? 찍어줬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자, 현대로템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주저앉았다가 급등을 한번 해요.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앞전 바닥까지 쌍바닥을 깹니다. 얘가 월봉입니다. 월봉은 보통 바라볼 때 5년에서 10년치 흐름을 보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한번 가고 눌리고 한번 가고 눌리고 한번 가고 마지막 상승 끝. 그러면 지금 차트 보세요. 얘가 한 파동 가서 1파 눌림, 2파 상승, 3파 눌림, 4파 상승, 시세 끝. 그러면 이 뒤부터는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내려가다가 반등, 내려가다가 반등, 내려가서 여기가 바닥이다. 그러면 지금 얘는 내려가다 잠깐 반등하는데 야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고 잘못 들어가신 파동이에요. 그래서 나오세요. 그래서 얘는 주봉을 보시면 혹시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만 1, 2천 원까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단타 치면 그 정도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들어간 단가가 28,600원이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단가보다 약 400원 정도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부터 밀리면 28,600원 본전에는 무조건 다 정리하세요. 혹시 트레일링 스탑 사용할 줄 아십니까, 시청자님? 아, 잘 몰라요. 몰라요? 그럼 내일 아침에 장 출발하기 전에 9시에 하지 마시고 8시 반부터 8시부터 아마 증권사 전화 받을 겁니다.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클릭 주문창이 있습니다. 빠른 클릭 중 호가 주문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트레일링 어느 증권사는 MIT라고 얘기하고 어느 증권사는 예약 주문이라고 얘기해요. 예약 스탑, MIT 스탑 구하는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스탑 창에다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는 여기는 지금 제가 저 시세 조회 전용이라 지금 주문창이 안 뜨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요 옆에다 MIT에다가 본전에 스탑 걸어놓으면은 그 가격 건드려버리면 내 종목이 다 나가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다가 뭐 지켜나 무너지나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8시부터 증권사 전화하시고 혹시 안 받으면 8시 반부터 받을 겁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사용법 알아서 그대로 걸어놓으십시오. 혹시 못 걸어놓으시면 순간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제가 볼 때 모르시면은 그냥 아침에 다 던지세요. 예. 제 생각엔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 3만 1,000원, 2,000원 올라갈 수도 있고 무너져 버리면 바로 매수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반등 나오면 뭐 주당 한 1,000원 정도 드실 수 있는 2,000원 정도 드실 수 있는 여력은 되겠지만 그거 먹겠다고 혹시 무너질까 싶으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다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 제가 시장 조금 반등 나올 때 인버스 사자고 할 거니까 그거나 같이 사시면 전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건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파동이 깨진 상태라서 반등했다 무너졌다 반등했다 무너졌다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이거 대응하기 별로 좋지 않은 종목인 것 같거든요. 정리하시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는 방법도 좋겠다. 그리고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이는데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종목 교체 시기에 함께 대응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레일을 주셨어요. 27,600원에 29% 비중인데 손절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21,25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29% 비중이고 27,000원대 매수가이신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손절을 해봐야 될까요? 손절가를 이미 놓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언제 손절해야 될지를 얘기하기가 참 난처해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 27,600원이면은 여기거든요.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할 때 여기 속임수로 따라갔다 물리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종목은 지금 흐름상은 갔다가 밀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레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봐요. 예, 자동차 레이는 알고 있지만 종목으로 레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서요. 근데 뭐 업종이 좋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갔다가 파동상은 보시면 떨어졌다가 눌리고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눌리고 지금 이거 하는 과정에 급락하고 잠깐 반등 들어 올릴 때 물리신 거거든요. 다음 파동이 이거예요. 여기 보이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 남아 있어요. 이만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던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진입을 할 때 나는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27,600원 들어갔으면 반등 실패할 때 손절 쳐야 돼요. 종목을 매수할 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추세 관점에서 앞으로 2차 전지가 좋아질 거야, 반도체가 좋아질 거야, 뭐 앞으로 K-팝 콘텐츠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산업이 성장하는 거에 내가 만약에 배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산업이 좋아질 때까지 저점 떨어질 때마다 꾸준하게 사면 돼요. 걔가 몇십 프로가 빠지든지 말든지 간에 중장기 내가 성장을 보고 사는 거면 테슬라 같은 거 사는 사람, 애플 사고 구글 같은 주식 사는 사람들은 저점 고점 큰 상관 없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꾸준하게 내가 모아놨다가 시세가 한번 다시 돌아서면서 상승 전환될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수익을 내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업종의 대표 종목이 아닌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종목을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파동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얘를 월봉으로 보십시오. 월봉으로 보시면 얘는 확 빠졌다가 들어 올리고 확 빠졌다가 들어 올리고 그리고 왕창 죽였다가 시세를 내고 나서 지금 꺾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얘는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이 작업을 내년까지 할 거예요. 최소 1년 이상 고생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 회사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있고 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여기 올 때 비중을 더 잡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이익 나오면 손해는 안 날 겁니다. 지금 더 사시면 안 되는 거고 비중도 29%면 거의 30% 정도인데 아마 현금이 여유가 있으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전화하실 정도면. 그럼 다른 거 물려있는 상태에서 얘도 물려있는 상태거나 다른 거 수익인데 얘만 물려있거나 라서 우리가 종목을 살 때 저는 손절가를 얼마 거냐면 단타를 칠 때는 저는 평상시에 3에서 5%의 손절 칩니다. 내가 추세 스윙을 잡으면 저는 15%, 20%까지는 견딥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확히 저점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 제보기 때는 물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27,500원, 600원이면 여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가다가 반등 나오니까 이제 더 갈라나 보다 싶어서 사는 자리가 여기거든. 근데 가다가 추세가 무너져. 손절 쳐야 돼요. 근데 10% 이내 손절 쳐야 되는데 이미 늦으셔서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 25,000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은 27,600원이니까 내 단가 안 왔으니까 안 파셨을 거고 그러면 얘가 눌릴 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앞에 저가가 지금 19,400원이거든요. 19,400원. 그래서 이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십시오. 예, 얘가 깨지면 어디까지 바닥인지 모르겠고 운이 좋아서 만약에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27,600원까지 올라오는 건 정말 운 좋으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25,000원 언저리 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다. 자, 손절가 정하겠습니다. 19,400원 직전 저점 깨지면 손절합니다. 그리고 갔다가 거기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 정도면 그냥 정리하셔야 되고 손해를 안 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고 본인이 성장성에 대해 주가가 상승할 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면 저라면 바닥 떨어질 때 2만 원 안 깨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평균 단가 맞춰서 25,000원 정도 정리하시면 약수익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손절가가 궁금하다 문자를 주셨는데 직전 저점이 19,400원이 손절 라인이다라고 잡아주셨고요. 만약에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노려본다면 25,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제우스 46,990원에 샀고요. 네. 비중은 25%입니다. 네, 제우스 46,990원에 25%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41,000원입니다. 좀 4%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고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뭐 네. 로봇주 움직이거나 HBM 관련한 종목도 움직일 때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냥 결론만 얘기 드릴까요?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주식의 초보거든요. 아, 네. 초보시면 그냥 제가 예, 아니오로 얘기할게요. 손절 치세요. 네. 예. 예, 그냥 예, 아니오 손절 치세요. 던지고 나오세요. 이유가 뭐냐면
네. 종목이라는 게 시장과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이렇게 네.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건 월봉입니다. 2015년도부터 박스를 하단 지키고 올라오고 하단 지키고 올라오고 박스 치다가 이 박스 상단을 2020년도 후반부에 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립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가 이제 2번 박스가 돼요. 여기가 1번 박스였다면 2번 박스입니다. 네. 박스에서 눌리고 그럼 아까 돌파한 가격이 이제 뭐가 되죠? 눌림의 지지가가 되죠. 네. 박스 저항, 박스 눌림. 아까 돌파한 가격이 눌림목의 지지가가 됩니다. 이러다가 또 한 번 박스를 돌파합니다. 자 보세요. 박스 쫙. 그럼 얘가 다시 이제 어디가 눌림목일까요? 여기 돌파한 가격. 그래서 33,000원에 35,000원 여기가 돌파 눌림목이에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가격이 얼마냐면 46,990원, 47,000원이에요. 그럼 어디냐면 여기예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물려 있으면 내가 손절 치려면 33,000원 깨지면 손절 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주당 14,000원 손절 쳐야 되니까 손실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입을 잘못하신 게 추세라는 게 그러니까 주식을 앞으로 사실 때 초보자면은 단 거 다 필요 없고요. 월봉, 주봉을 켜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종목이 얘가 내려오고 올라올 때 어디까지 내려왔고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얘가 가격 대비 이 주식이 싼 건지 비싼 건지를 판단하는 눈은 충분하게 생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왜 이걸 던지시라고 얘기하냐면 떨어지면 3만 원 초반이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가격보다도 오히려 30% 이상 마이너스가 더 나야 돼요. 자, 주봉을 보십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서 지켜진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인데 근데 파동 전체로 볼 때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파동은 이미 시세를 다 한 걸로 보여지고 여기 58,000원까지 다 갔던 걸로 시세가 끝나고 잠깐 반등, 자 끝나고 반등. 그다음에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했다가 눌릴 때 35,000원에서 37,000원 얘를 지키면 다시 올라갈 때 시청자님의 가격 근처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팔고 나가면 되는데 단 손절 가격은 35,000원 깨지면 다 던지셔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로봇은 앞으로 좋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로봇은 별로 많이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인데 저희 아파트에는 제가 음료를 시키거나 뭐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갖고 와요. 신기하죠. 저는 무슨 아파트에서 어플로 이렇게 해서 내가 먹을 거 시키고 뭐 저녁에 뭐 먹으려고 저희 아파트는 조식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키면은 로봇가 지지직 들고 와가지고 자 잠깐 비켜주세요 음식 갑니다 이러면서 와요. 근데 그런 로봇이 앞으로 상용화되잖아요. 그러면 로봇 관련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지금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주가의 반영이 꽤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무너져서 다시 테마를 타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우스라는 종목을 잘은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로봇의 테마를 타면서 움직였던 테마 상승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있다면 이제 지금 갔다가 한 번 눌리고 한 번 더 튈 자리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여되는 시간은 한 2달에서 석 달쯤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 지나고 내년 봄 정도 되면서 한번 로봇 테마 타면서 한번 튀어 오를 거예요. 그때 팔고 나가세요. 이해하셨죠? 손해 안 보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35,000원에서 37,000원 언저리쯤 오면 지금 25%니까 비중을 한 15%만 더 사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43,000원에서 45,000원 올라오면 냅다 감사합니다. 다 던져버리고 그냥 수업료 낸 걸로 끝내시고 이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개별 테마 종목들은 잘못 건드려버리면 이렇게 고점에 물려요. 저점에 공략해야 되는데 고점에 물리기 때문에 초보자는 아마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든 누가 사라고 해서 그랬든 그러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건들지 않으셔야 되고 이따가 제가 2부에서 강의를 할 때 종목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 종목들 고르는 방법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이노메트리. 네, 이노메트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4,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네, 14,8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80원입니다.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하는 업체인데 자, 14,800원 매수가이시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단 종목은 전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얘가 2020년에 6,6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갔으면 바닥에서 5배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릴 때 앞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8,000원대까지 눌렀다가 이번에 올라갈 때 17,500원. 그러면 얘는 올라갈 파동은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다음 테마가 올 때까지는 얘는 계속 바닥을 기거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세력은 떠나 있는 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혹시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야, 여기 앞전 저점 여기쯤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기대치인데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14,800원이면 얘가 다시 테마를 타서 이렇게 테마를 치고 빵 치고 올라가는 이 구조 아니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술적 분석만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은 글쎄요. 이미 탈출하셔야 될 시간을 너무 놓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800원이면 여기쯤이거든요. 떨어질 때 여기서 1번 구간에 사셨는지 갔다가 올라갈 때 더 가는 갑다 싶어서 따라가는 2번인지 모르겠는데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0월 5일 날 샀습니다, 제가. 10월 5일. 그러면 올라갈 때 사셨군요. 예, 반등 나와서 야 이제 이게 가나보다 싶어가지고 사신 게 요쯤 사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본인이 분석하신 겁니까? 누군가 종목 추천하는 걸 받고 따라 사신 겁니까? 예, 추천받았죠. 그렇죠. 예,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이따가 2부의 강의 때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종목을 사는 방법은 2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 박스를 돌파할 때 따라가서 내가 하게 되면 돌파한 가격이 무너지면 손절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눌림목에 매수하게 되면 이 눌림목에 샀다가 얘가 무너지면 지지가 이탈로 손절입니다. 반대로 선생님 사신 가격은 여기서 아마 돌파될 때 이걸 지금 여기서 박스를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추천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돌파한 가격이 무너질 때 바로 손절가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바닥에서 이미 보시면 저점을 이탈했죠. 여기가 저점 1번, 저점 2번이고요. 저점 3번입니다. 이탈한 파동의 4번째 이미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고점 돌파 실패하는 순간 손절 쳐야 되는데 그로부터 얼마 빠졌냐면 40%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손절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방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뭔가 살려드릴 방법을 찾고 싶은데 이 종목으로는 저는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손해가 제법 낮습니다. 40%인데 비중 20%면 내 원금 대비로 따지면 한 5%쯤 손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형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시끄럽고 잘라. 이거 답 없어. 이거 가지고 하세요라고 계속 있으려면 나중에 얘가 테마 탔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타면 어떡할 거야. 이거 뭐 자식에게 물려주는 반려주식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저라면 잘라버리고 차라리 40% 손실은 큽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이번에 장이 좀 하락할 거예요. 12월 말이나 1월, 2월에서 한 2, 3개월 장이 좀 하락장이 올 테니까 주식 지금 사면 안 되거든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좀 있다가 주가가 조금 반등 나올 때 인버스 사시라고 할 거예요. 인버스 종목 코드는 252670입니다. 자, 종목 코드 252670. 뭐냐면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입니다. 자, 252670. 자, 이 종목을 지금 저는 2,600원 밑에서 천천히 지금 담아가라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내년 상반기에 우량주예요. 네, 내년 상반기에. 그럼 우리 지난번에 인버스를 어디서 샀냐면 9월 19일 날 제가 여기서 2,500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 여기서 몰빵치라 그랬거든요. 적게 사면 50%, 최하 100%에서 50%까지, 못해도 50%는 끌고 가라 했는데 쭉 끌고 가서 3,100원 찍던 날 여기 전량 다 청산했어요. 이것만 24% 수익이에요.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40% 마이너스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인버스 비중을 내가 50%까지 채웠다. 그리고 얘가 한 20% 올라와. 그럼 난 어떻게 될까요? 수익 전환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요. 내년 봄까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2,600원 밑에 내려올 때 이 종목을 인버스를 살살살 모아놓으시면 못 가면은 10%, 잘 가면 한 25%쯤 갈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내가 좀 채워서 수익 내시면 좋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안타깝겠지만 이 종목은 잘라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짧다는 원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사실은 주식보다는 저는 선물 옵션 전문이에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방으로, 상승할 때는 상방으로 방향성 게임에 배팅을 합니다. 주식은 상승장에만 배팅해야 수익이 나고 마이너스 주가가 빠지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은 올라가는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은 내려가는 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물 옵션만 얘기하면 여러분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이거든요. 16일 날 오후 1시에 여러분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1시간 반 정도 가깝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뭘 볼 거냐면 주식을 공략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락장의 주식 종목은 테마가 좋은 종목에 돌파 매수를 한다. 그다음에 상승장은 상승 중에 있는 놈의 눌림목을 잡는 방법, 이렇게 바닥 매수, 쌍바닥 매수하는 거, 이 2가지 기법만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면 주식 절대 손해 안 납니다. 그래서 2가지 주식 보는 방법, 여러분 기법 설명을 하면서 사례를 분석을 꼼꼼하게 드릴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생방송할 때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입장 멘트까지 다야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 조금 하다 보면 맨날 제가 여기서 막 인이어 듣다가 시간 끝났어요. 얼른 막 끝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 반 동안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 할 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번째는 선물 옵션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물 옵션으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식은 똑같죠. 주식도 돈 번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다가 깨먹고 하다가 깨먹고 계속 엎어져요. 부동산은 돈 왜 잘 버냐면요. 웬만한 거 사가지고는 우리가 최하 2년은 갖고 있어요. 세금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우량한 거 사놓으면 다 올라가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그 기간을 2년간 보유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양도세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때요? 계속 그래프가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요동쳐서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로서의 소위 말하는 인베스팅 관점에서의 길게 보는 투자의 종목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관점의 이야기, 시장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때 그 파동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주식은 쌍바닥에서 우량주로 사야 된다는 거 이야기, 그다음에 또 급등주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 기법도 6가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1시간 반이 짧을 것 같나요? 길 것 같나요? 짧겠죠? 그래서 언제 하냐면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에 합니다. 생방송 진행하시니까요. 지금까지 제 방송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서울경제TV 출연한 지가 이제 만으로 1년이에요.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강의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바빠서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맞이 여러분께 우리 그런 얘기하죠. 재능 기부라고. 저는 출연료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공짜로 드리는 제 하나의 재능 기부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에 여러분 채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이 강의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회 시청 가능하니까 꼭 한번 입장하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짧아서 아쉬운 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자, 시장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길게 가는 종목들 몇 가지의 사례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자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거든요. 우리가 10월 말에 여기 14,000원 밑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6,300원에서 16,500원 목표까지 제시했는데 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거래일 동안 횡보하다가 저점을 어제 그제 이탈해버립니다. 오늘도 이탈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의 힘이 다했다. 그 얘기는 얘가 폭락이 아니라 조정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팔자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여기 양봉이에요. 여기 양봉. 네, 다 팔았죠. 그 이후에 장이 이제 박스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빼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보세요. 얘가 올라갔다가 확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급락 그리고 반등했다가 급락 반등했다가 급락. 자, 하락판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반등, 둘 눌림, 셋 반등, 마지막 눌림 이후에 재상승 나오면 시장 끝.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을 2가지 시나리오로 시장을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바라보실 때 시장이 이번에 한번 눌릴 때 앞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 상승이다. 그게 언제? 12월 말이다.
이해했습니까? 예. 제가 산타 랠리가 옵니까라고 제가 물어보실 때 제가 여러분께 10월 말에 주식을 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올해 산타는 좀 일찍 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몸살이 걸려서 산타가 이 일을 며칠 안 하고 퇴근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때요? 12월 들어서자마자 바로 조기 퇴근합니다. 얘는 MZ세대야. 그죠? 요번 산타는 MZ야. 뭐해? 워라밸 딱 제가 친구가요. 인사 담당을 합니다. 잠깐 여담을 하면. 근데 사람을 뽑았대요. 그래서 29인가 30 된 여자아이를 뽑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뽑았는데 들어와가지고 딱 3일 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요 과장님 월차는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우리 때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입사 3일 만에 29일 날 입사했는데 11월 1일 날인가 11월 2일 날에 월차 이야기를 하고 앉아가지고 참 황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전 40대 중반인데요. 우리가 벌써 이제 꼰대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나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해야 될 의무에 관해서는 조금 내가 중요해라는 의식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산타도 아마 제 생각에 신세대 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워라밸이 중요한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적당히 하고 내가 쉬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산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타가 완전히 집에 가서 쉬냐라고 얘기하면 걔 잘리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딴 식으로 일하고 나 휴가 오래 갈 거야. 그럼 분명히 잘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 한번 쫙 나오고 나면 12월 말쯤에서 마지막 주일 것 같습니다. 잠깐 산타 일할 거예요. 잠깐 반등하면서 산타 잠깐 일하고 잘리지 않고 내년을 기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또 산타 또 내년에 또 해먹지. 그죠? 산타 알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빠졌다가 12월 말에 잠깐 반등했다가 1월 달부터 와장창 빠지는 저는 그런 장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눌릴 때 여러분 지금은 인버스가 단타 좀 쳤다가 저점 잡고 자 단타 한번 합시다. 그러면 들어가서 여러분 길어봐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밖에 반등 안 할 거니까요. 바짝 털고 다시 나오면서 이때 인버스 이때는 우리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때 잡는 이 인버스는 비중 50%에서 100%까지 채울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아까 제가 종목 상담할 때 시장 조심해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제가 요즘에 종목을 잘 말씀을 안 드려요. 노란톡방, 단톡방 안에 종목 사는 얘기를 최근에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 게 없어서 잘못하면 물려서 여기 10월 말 11월 초 이때 사라고 얘기했던 게 이만큼씩 올랐거든요. 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우리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떨어질 때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2차 전지였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언제였냐면 10월 말에 여기서 사가지고 11월 6일 날 칠 때 여기서 왕창 팔고요. 다시 내려올 때 샀다가 올라왔는데 힘 없어가지고 팔고 없어요. 이제 더 안 합니다. 2차 전지 종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반도체였어요. 제일 센 놈이었죠. 자, 반도체 섹터 ETF를 보면서 여기 3만 원, 3만 1,000원 요 가격대에서 열심히 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쭉 치고 올라와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이 12월 1일입니다. 자, 봉 캔들로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사이에 껴있는 요 놈 보이세요? 요 놈이 금요일입니다. 요 놈이. 그래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팔았죠? 금요일 날 팔고 월요일 날 급락, 화요일 날 급락 아주 그냥 작살나게 뺍니다. 장대 음봉, 장대 음봉.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매수하는 것은 기술이요. 팔고 나가는 건 아트,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7월 26일 날 2차 전지 최고점에 팔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 누누이 한 주도 남기지 마라. 네, 노란톡방에 한 주도 남기지 마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2차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다 팔아 그랬더니 와장창 밀리네요. 자, 반도체 중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제 샀던 종목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삼성전자. 금요일 날 팔고 나니까 여기가 고점이네요. 여기 고점에 잘 팔았죠?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보이실까요? 여기 월요일 날 팔자마자 그대로 빠지는 타이밍 죽이죠. 자, 그다음 타임 뭐였냐면 저희가 했던 게 또 하나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더 못 갈 것 같아서 파는 게 이날 양봉입니다. 최고점이고요. 조정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게 리노공업하고 DB하이텍이거든요. 자, 보이실까요? 얘는 보면 화요일 날이 최고점이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팔았는데 한 번 더 팔고 나서 이만큼 올라서 너무 일찍 팔았나? 후회했던 종목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리노공업은 저희가 여기 10월 말 여기서 사고 11월 초 사라고 15만 원 밑에 사라고 열심히 14, 15 사라고 얘기
보시겠는데 저희가 팔고 나간 가격이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22만 원까지 더 가서 10%덜 먹었다라고 속상해했는데 결국은 조정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비중을 높게 잡았던 게 DB하이텍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 4만 8천 원, 4만 9천 원 여기서 사고 올라갔다가 쌍바닥 찍을 때 사가지고 쭉 치고 올라와서 6만 1천 원, 6만 2천 원에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정. 물론 이 종목은 우상향을 계속할 것이고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꼭지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늘 나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일정 폭 먹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평균 단가 5만 원 밑이었습니다. 6만 1, 2천 원이면 내가 그래도 20, 한 3, 4% 수익 냈으면 대형주 가지고 20% 벌었으면 잘 번 겁니다. 저점 잡아서 요즘처럼 안 좋은 장에 저는 이런 매매를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자동차였는데 이번 반등에 자동차가 제일 약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제일 적었습니다. 자동차 섹터 10%, 15%밖에 안 샀고요. 얘가 여기 떨어질 때 17,000원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올 때 18,000 몇백 원밖에 안 와서 한 10% 남짓, 10에서 13% 남짓 벌고 그냥 다 팔고 나갔는데 쭉쭉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장은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요. 그때 내가 주도주 섹터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 외우셨죠?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현재 이 세 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주도 섹터입니다. 물론 주도 섹터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2, 3년 주기로 주도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자동차는 계속 끌고 가는 쌍두마차고 그다음에 얘가 이번에는 2차 전지가 코로나로 인해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지금 한 2년, 3년 가까이가 계속 주도 섹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 2년 더 하면 얘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관련된 종목들 쭉 보다가 그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한번 제가 공부 삼아서 말씀드려보면 자동차 섹터를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보게 되면 가다가 확 빠지고 가다가 확 빠지고 올라갈 때 미미해요. 자, 우리가 주식 살 때 과거 차트를 한번 돌아보세요. 얘가 올라갈 때 미미하고 떨어지는 게 많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 저는 그래서 현대차는 개별 종목으로 저는 매수 안 합니다. 왜? 이 종목은 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십니다. 현대위아 보실까요? 얘는 갔다가 올라갔다 제법 세게 가죠. 눌렀다가 제법 세게 올라오고 반등하고 제법 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대차 살 바에는 누가 더 좋은 차트입니까? 위아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조정 나올 때 나는 자동차 중에 뭐 사는 거야? 위아가 나은 거죠.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 보실까요? 얘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눌리고. 근데 보시면 조정폭이 아까 위아보다 훨씬 더 적은 거 눈에 보이세요? 눈 차트 그림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도 제법 각도가 잘 올라옵니다. 따라서 저는 현대차 살 바에는 모비스나 위아를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만도. HL 만도라고 하면서 얘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 보시면 현대차는 완성차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 주식입니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만도 부품주입니다. 근데 차트 모양 어때요? 확 차이 나야 안 나요?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엄청 차이 나잖아. 확 떨어져. 얘는 반등이 뭐야? 반등이 뭐냐? 먹는 거냐? 이런 거죠. 반등이 뭐냐? 이런 거는 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갖다 버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하는 게 아니야. 딱 보다가 꼬라지가 영 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는 앞으로 절대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할 때 오늘은 제가 버려야 될 종목들을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패턴이 깨진 종목은 나중에 테마 타면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패턴이 깨진 종목은 안 보는 게 맞고 잘라버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세월이 아깝습니다. 자, 그다음 기아를 보실까요? 보시면 현대보다 기아가 어때요? 훨씬 탄력 좋은 거 아시겠어요? 눈에 확 보이죠? 가다가 반등 확 올라오고 가다가 반등 올 때 확 올라와요. 그럼 내가 완성차 업종에 투자할 거면 난 현대차 사야 됩니까? 기아 사야 됩니까? 당연히 기아 아니야. 그죠? 종목 고르는 돈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 토요일 날 강연회 때 이 얘기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목 고르는 거라고. 이해하셨나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밀고 있는 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가장 짱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보셔도 여러분 어때요? 시장 조정 똑같이 자동차주 조정 나올 때는 어때?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가격이 많이 안 깨져. 그리고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얘는 계속 올라가. 그럼 이 종목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죠. 그럼 얘가 조정 나오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자동차 섹터에서 그럼 여러분 제가 저는 자동차 섹터에서 앞으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완성차 중엔 뭐가 좋다고? 기아차. 부품주 중에는 만도사 안 사. 안 사. 위아, 모비스 둘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종목 고르는 방법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두 종목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CJ 대한통운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눈의 입에 거품 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여러분 7월달, 8월달 내내 8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천천히 매집해라. 비중 20%는 유지해라. 얘는 중장기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에는 제가 장보기 이렇게 어플로 해가지고 주문하면은 다음날 새벽에 보통 새벽 배송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럽은요. 내가 이 마우스 하나만 구입하려고 온라인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냐면 최하가 2주? 길면은 한 달 걸려요. 마우스 국 끓여 먹어. 이거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배송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민족은 너무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직장도 4시 반이면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밤 8시가 되면 할렘가가 돼요. 꼼꼼해서 못 다녀.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택배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유럽하고 MOU를 맺었는데 그 회사가 누구냐면 CJ 대한통운이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 택배 수수료 대한민국 5천만 인구만 배달해서 이 정도 돈 버는 회사가 유럽 전체에다가 택배망을 깔았을 때 과연 얼마 벌 것 같느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상승 종목 좋다. 8만 원 밑에 내려올 때마다 사라. 여기 올라올 때 살짝 단타 한번 치고 내려올 때 또 사라. 그랬더니 얼마 같습니까? 12만 원 같네요. 수익률 여러분 8만 원에만 샀어도 50%입니다. 이렇게 주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향후 장기 성장주를 가지고 내가 조정 나올 때 사라고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얘 얼마나 갈 것 같냐? 여러분 주봉으로 보시면 아직 멀었네요. 저 위까지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정이 나오면 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 50% 수익 냈다고. 이런 걸로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증권방송 다니시면서 트레이더 그리고 인베스터 내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인베스팅 할 거냐 트레이딩 사고팔고 우리 아까 반도체 샀다가 자동차 샀다가 순환매 샀다 이런 사고 파는 것은 트레이딩이고요. 그리고 내가 향후에 성장할 기업에 형성할 산업에다가 긴 호흡에서 쌀 때 그 값어치 대비 쌀 때 나는 매집을 해놓으면 이렇게 아주 귀하게 성장하는 얘는 퀀텀 점프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가다가 한번 눌릴 때고 올 거 또 사.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알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돈 버십시오.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돈 법니다. 여러분 주식 가지고 내가 단타해가지고 뭐 몇십 프로 벌어서 몇백 프로 벌어서 되게 부자일 것 같죠? 그 사람 계좌 한번 까보세요. 정말 부자인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묵직하게 내가 비중을 실어서 길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섹터를 가지고 거래하셔라 이야기 드렸고 사실 증권방송 와서 이렇게 산업 이야기하고 묵직한 인베스팅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돈 법니다. 이해하셨나요? 지난번에 우리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10,000원 밑에 사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었고요. 여기 다시 한번 쌍바닥 사라 해서 12,000원 다 팔고 나서 20% 먹고 나왔더니 무너지네요. 그래서 얘는 롯데관광개발은 다시 떨어질 때 제가 아마 올 겨울 정도에 다시 사자라고 타이밍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은 언제 산다고요? 상승장은 눌림목에 매수한다. 하락장은 센 놈 돌파할 때 따라갈 때 매수한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어떻다고요? 조정을 앞두고 있다. 시장 반등 나올 때마다 인버스 배팅해서 가져가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수익을 낼 거다. 최하 15%, 많으면 25%까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지금 살 때 아닙니다. 그러니 가지고 계신 거 현금화 시키시고 저는 이미 90%가 현금되어 있습니다. 인버스 슬슬 사고 있고요. 우리 그렇게 또 다른 하락에 대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못다나는 이야기 마저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버티 12만 원 이탈 시에는 전량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대로템은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우스는 내년 봄에 반등 시 손절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